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네, 우리 모두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길이고요. 닥터 케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너무 럭셔리해진 거 아닙니까? 네, 따라라라따. 와, 아니. 따라라라. 이 조회수는 그대로지만 네. 저희의 이 질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구독자 수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구독자 수 천천히 올라가지만 이거 뭔가 이렇게 이 재반 환경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회수 수익이 좀 나오나 봐요. 아, 그럼요. 네, 요 정도 유지할 지금 여기 사실 안에 뭐 든 건 없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종이에요. 찢어집니다, 뒤에. 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스튜디오, 새로운 기분. 새로운 새해. 마음으로. 그럼요, 새로운 마음. 2021년은 좀 더 한번 달려보자. 나름 네. 성공을 향해 나아가보자.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1등을 좀 쫓아가려면 그렇지. 벤치마킹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배울 만한 나라를 하나 선정을 했는데 이 요즘 가장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나라가 있습니다. 난리죠. 네. 네. 옛날부터 쭉 이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그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놓지 있는. 않고 있어. 근데 사실 이 나라보다는 민족 이름으로 더 많이 나와요. 봤어요. 과연 그 지금 나라는 눈치챘어. 지금 눈치채셨어 시청자분들이. 나는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 놓쳤어. 다시 갑니다. 그라나는 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라나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아. 이스라엘 그래서 저는 사실 매치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 민족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냥 유대인 하면 그냥 노벨상 제일 많이 탔다. 맞아요. 돈 제일 많다. 맞아. 뭐 자본주의 은행 뭐 유대인이 만들었다면서요. 만들었다. 또 약간 전 장사꾼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걔네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걸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서 전 세계 경제를 뭐 장악했다. 근데 네. 그게 뭐 정확한 게 나쁘나? 좋은 거죠. 어. 똑똑한 거죠. 그렇지. 경제관념이 철저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맞아요. 부모들이 유대인 교육에 집중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이 프라이드가 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평균 IQ가 제일 높은 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1등이 유대인이고 2등이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어디 통계 막 이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머리가 좋지는 않아. 아, 그래요? 네. 옛날에도 통계 자료 같은 데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IQ 수준만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다니까. 이스라엘보다. 그러면 이 뭔가가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지. 유대인들에 비해서 약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한강의 머리가 기적, 좋은 게 문제가 아니야. 맞아 한강의 기적을 막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머리를 가졌음에도 유대인보다 약간 이 유대인이 더 잘 나가는 이유. 약간이 확실하죠. 약간 저는 멘트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유대인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뭔가 사회 전반적인 문화적인 있어요. 제도적인 있어요. 이유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종교가 뭐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 그래요? 이 종교가 뭐든지 상관없지 없이. 근데 하나님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구나. 사실은 저는 뭐 엄마는 불교고 네. 우리 집은 가족들은 기독교고 이모들은 네. 전주교라서 저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집에서 자랐기는 한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네. 그래서 하느님이 약속한 나라. 네. 근데 거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축복받았네. 네. 그쪽으로 이주를 해갔다니까 하나님 말만 믿고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서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일 줄 알았는데 석유가 좀 나오나? 아무것도 없었는 거야. 중동인데 석유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었는 거야. 석유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이야. 되는 거지. 주위가 다 그냥 기름으로 완전 기름수죠. 먹고 사는데 그 척박했다. 야, 이 상대적 박탈감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최고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네. 뭐예요? 그 최근에 나온 후츠파라는 책에 보면 네.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요? 네, 기름을 찾으러 중동에 가면 네. 이스라엘은 갈 필요 없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인재를 찾으러 중동에 가는 가면 이스라엘만 가면 된다. 그 정도로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인재는 이스라엘에 있다. 이야. 이런 비결이 있지 않겠나? 이 정도 되면 저희가 그쵸? 한번 파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과연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민족에 대한 그 저력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저희가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스라엘 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뭐 여자도 군대 간다. 좋지. 여자도 네. 군대 간다.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착각하고 있었어요. 중동 국가니까 기름 좀 나오고 하니까 잘 살겠지. 잘은 사는데 기름 때문은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오히려 그 중동 국가들한테 둘러싸여져서 공격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항상 많은 나라. 네. 미국과도 그때 그쵸, 이스라엘 그쵸. 전쟁도 좀 했었고. 방위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총 들고 있고 막 군대 있고 이런 내용들 중동 국가 이렇게 그 정도만 맞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군요. 네. 어떤 나라죠? 일단 크기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대한민국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대한민국도 남한은 진짜 네. 작은 나라인데. 충청도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작고 그리고 인구는 서울시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인구.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한 8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 그만큼 이렇게 해서 아하. 합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야, 그러면 그 적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실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인구는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인구 2,000명당 한 개가 스타트업이라고 할 정도니까. 2,000명당 하나가 스타트업이다. 네, 그리고 매년 5,000개씩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그 작은 나라에서? 네. 아, 근데 그분들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막 전쟁에서 막 공격받고 하면 경제가,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기도 좀 급급한데. 근데 오히려 그런 방위산업 때문에 IT 기술이라든지 뭐 무기에 대한 거라든지 우주에 대한 거라든지 뭐 오히려 지도에 대한 발달한다. 오히려 더 발달하는 거죠. 아, 그게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되긴 하네요. 좀, 왜냐면 이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 때 우리 지금 신기술들이 다 발전을 하고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전 세계로 넓히면 내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그 작은 나라에서는 사실 돈이란 돈은 다 막는 데만 써도 모자랄 법한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뭐야 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량 기업들이 네. R&D 센터가 이스라엘에 다 있습니다. 이거 뭘 진짜요? 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훌륭한 회사들이 오. 왜 이스라엘에 전부 다 R&D 센터를 다 가지고 그럼 있는 막 구글 이런 데가 또 다 이스라엘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삼성, LG, 이스라엘에 R&D 센터 다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글로 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R&D가 하면 기술을 막 개발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연구소는 그러면 생산은 딴 데서 하더라도 연구는 이스라엘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거기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따가 알려드리기는 할 그건 건데 아닐까? 뭐 세금을 막 안 받는가? 막 세계 뭐 싱가포르 발달하는 그렇잖아요. 것처럼. 많이 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진짜 뭔가 너무 궁금해. 들으면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분명히 있겠죠. 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지금 이제 현 수준은 좀 알았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잘한다 또 꾸준히 유지한 것도 참 신기한데 그러면 그 저력을 한번 낱낱이 한번 하나하나 그렇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 텐데 첫 번째는 어떤 걸 좀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스피릿, 정신 때문이죠. 아, 정신. 또 기업가 정신 교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 정신을 또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 그쵸.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든지 이 정신 때문인데, 그쵸. 정신 때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여러분들이 가진 특별함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딱 합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유명한 이스라엘 분 중에 네. 헤즈키 아리엘리라고 하는 분 계시는데 그분도 아.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헤츠키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그 교육제도 만드신 분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교육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시죠. 교육계 거성이신 분이 네. 어떤 말씀 하시죠? 저한테 후츠파. 후츠파? 이 발음이 중요해요. 후츠파. 이것도 교정 좀 받으신 것 같은데 헤츠키 분한테 약간 좀 따라해보세요. 네. 후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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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츠파라고 하더라고요. 후츠파가 무슨 정신이에요? 약간 발음 좀 더럽네요. 후츠파. 네. 무슨 아니요. 후츠파. 예, 이게 무슨 정신이죠? 후츠파 정신이라고 네. 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으로 치면 뭐 우리말에 고유한 어떤 그죠? 네. 네, 그런 정, 거라고 할 이런 때 문화. 네. 있듯이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당돌할 만큼 뭔가 뻔뻔스러운데 이 후츠파 정신을 가진 사람은 도전 정신이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걸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하며 사람들과 섞이고 어울리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게 오히려 예. 당돌하게 느껴질 정도로 뻔뻔하게 그거를 또 느껴질 멋있게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조금 이거에 대해서 현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오지랖도 넓고 굉장히 나서고 나대는 걸 좋아해. 토론 좋아하고 막 이런 그치. 성격이구나. 네. 아, 그게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 교육 문화나 이런 거 비교하는 다큐나 이런 데서 맞아. 한국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또 차이에 대해서 우리도 배우겠다고 많이들 비교를 해왔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근데 이 부분에서 참 국민성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저희는 사실 당돌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 국민성과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죠. 예의 없다. 안 맞죠. 약간 이제 좀 겸손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이런 거랑 맞아. 좀 다른.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 강의실에서 네. 교수님이 뭐라고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네.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교수님 그건 틀리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속으로 뭐, 생각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대학 강단에서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고.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교수님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겠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작년에 네. 아니죠. 재작년에 예.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운 좋게 이스라엘 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를 둘러보기 위한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예, 되게 예. 운 좋게. 직접 한여름에. 보셨으니까. 예. 예. 근데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도 생태계도 잘 돼 있지만 예. 왜 이런 것들이 후치파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예. 본 제 기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 척박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을 필요해요. 그럼 이 물을 있어야지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물을 먹고 남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아, 근데 그 쉬운 방법이 아니죠. 아닌데. 그러니까 농경수로 쓸 수 있게끔 물을 끌어오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고 걸어내고. 그러려면 어떤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삶 속에 창업 문화, 스타트업 문화가 자연스럽게 네. 녹아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뻔뻔할 정도로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지.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독일군에게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절만 해도 5만 명인가 밖에 남지 그러니까 멸종 직전까지 네. 갈 정도로 핍박이 심했는데 네. 그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사람밖에 없잖아요. 인재라고 예, 하는 게 예. 자연적인 예, 그게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끼리 이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 후츠발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이게 창업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아니었나. 아, 멋지십니다. 제가 지금 너무 대표님의 연설도 너무 유대인 친구들 많으시거든요. 네, 대변을 많이 하시는. 네. 제가 좋아합니다. 네, 주이씨를 그러니까. 알러브 주이씨입니다. 예.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실현 속에서 길러지신 거고 또 그게 바로 또 후츠파인데 그렇죠.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냥 유대인 하면은 좀 편견 같은 것들이 돈밖에 모르는 족속들, 장사꾼들. 그러니까 머리는 그 또 돈 쪽으로는 잘 돌아가지만 그거밖에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퍼져나가면서 그냥 살아남는 역사였네요. 이 실현 속에서 내가 막 개척해 나가는 역사였고 그래서 그 네임밸류를 유대인을 유지했던 민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단합니다.